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시즌 2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내일 코스피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건 아무도 정확히 맞힐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문가도 수십 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미래를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맞히기 대신 확률로 생각하는 법, 시나리오 사고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따라오세요. 참, 한 가지 약속부터 드릴게요. 오늘 배우는 건 특정 종목을 사라 팔라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 마음가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차 한 잔 하듯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래를 맞히고 싶어 합니다. 내일 오른다, 다음 달엔 폭락한다. 이런 딱 떨어지는 예언을 들으면은 마음이 편해지죠.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어요. 한 가지 미래를 정답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믿음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른다고 확신하고 전 재산을 넣었는데 떨어지면은 그때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맞히기에 집착하는 투자는 사실은 한 가지 미래의 모든 걸 거는 도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건 바로 이 예언자의 함정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작년에 내가 뭐라고 했냐. 내 말 들었으면 부자 됐다. 이렇게 맞힌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 번 맞힌 자랑이 아니라 틀렸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번 달 우리 시장이 생생한 교훈을 줬어요. 며칠 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단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났죠. 그런데 바로 어제 6월 12일 금요일 코스피는 다시 7% 가까이 급반등하며 8,600선을 회복했습니다. 폭락 다음에 급반등,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 떨어진다는 한 가지 예언만 믿고 다 팔아버렸다면 이 반등을 고스란히 놓쳤겠죠. 시장은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손쉽게 배신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맞히려 하기보다 양쪽을 다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날 시장을 떠난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면 누구라도 무섭거든요. 다만 오늘 배울 시나리오 사고법이 몸에 배어 있었다면은 그 폭락의 순간에도 이건 내가 미리 그려둔 하락 시나리오구나 하고 조금 더 차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 사고법이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미래를 하나로 못 박지 않고 여러 갈래로 미리 그려두는 겁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이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되고 저 길로 가면 저렇게 되고, 투자도 똑같아요. 시장이 오르는 경우, 횡보하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가능한 이야기를 미리 써두는 거죠. 그리고 각 이야기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해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어떤 미래가 실제로 펼쳐지더라도 나는 이미 그 상황을 상상해봤기 때문에 덜 당황하게 돼요. 여기서 핵심은 확률입니다. 확률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 확률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기예보가 비 올 확률 70%라고 하면은 우산을 챙기죠. 100% 비가 온다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대비하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건 좀 낮다. 이렇게 가능성의 크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오른다, 절대 떨어진다 같은 100%는 시장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더요. 확률로 생각한다는 건 대충 찍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어느 쪽이 얼마나 더 그럴듯한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가장 성실한 태도입니다. 비 올 확률 70%와 10%는 완전히 다른 준비를 하게 만들잖아요. 확률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본 확률, 어려운 말로는 베이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특별한 정보가 없을 때 보통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길게 보면 오른 해가 떨어진 해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무 정보가 없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합리적이죠.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어느 방향이든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기본 확률을 먼저 떠올리면 오늘 하루의 뉴스 한 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럼 실제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나눌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세 갈래로 나누는 거예요. 시나리오 1번 시장이 오르는 경우, 시나리오 2번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 시나리오 3번 시장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상승, 중립, 하락 세 가지로 나누면 머릿속이 깔끔해집니다. 너무 복잡하게 10가지를 만들 필요 없어요. 초보에게는 이 세 갈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가짓수가 아니라 떨어지는 경우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르는 상상은 잘 하지만 떨어지는 상상은 애써 피하거든요. 바로 그 외면하고 싶은 시나리오를 적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엔 이 세 갈래를 적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떨어지는 경우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나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한 상상을 미리 해두는 사람이 진짜 하락이 왔을 때 가장 침착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시나리오를 3개 그렸다면은
그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나는 이렇게 한 달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걸 만약 이러면은 그러면 영어로는 if then 규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시장이 더 오르면 나는 추격하지 않고 가진 걸 지킨다. 만약 횡보하면은 나는 천천히 나눠서 모은다. 만약 크게 떨어지면은 나는 미리 정해둔 만큼만 추가로 샀거나 정해둔 선에서 멈춘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폭락하는 날 손이 떨리는 이유는 그 순간 처음으로 어떡하지를 고민하기 때문이거든요. 미리 정해둔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투자자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맞히려는 사람입니다. 옳은데 모든 걸 걸고 맞으면 크게 웃지만 틀리면 크게 무너지죠. 두 번째 사람은 대응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와도 미리 정한 대로 움직여요. 맞춰서 버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살아남습니다.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거의 항상 두 번째 사람이에요. 시장은 맞히기 시합이 아니라 살아남기 시합이거든요. 한두 번 크게 맞히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고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 규칙은 돈을 잃지 마라. 둘째 규칙은 첫째 규칙을 잊지 마라. 화려하게 맞히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게 먼저라는 뜻이죠. 시나리오 사고법은 바로 이 정신을 초보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럼 배운 걸로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를 직접 그려볼게요. 2026년 6월 현재 시장은 폭락과 급반등을 오가며 매우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기대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가 반등을 이끌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이야기를 세 갈래로 그려봅니다. 시나리오 1번, 협상이 잘 풀리고 금리 부담이 가벼워지면 시장은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시나리오 2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시나리오 3번, 협상이 깨지거나 예상 밖 악재가 나오면 다시 급락할 수도 있어요.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셋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나리오를 그렸으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려주는 신호도 정해두면 좋아요. 이걸 분기점 또는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보면은 시나리오를 갱신할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 발표, 다음 달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대장주의 실적 발표, 이런 굵직한 일정들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이 일정 전후로 시장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력에 이런 날들을 표시해두고 그 결과가 나오면 내 시나리오의 확률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새 정보가 오면은 생각을 업데이트한다. 이게 똑똑한 투자자의 자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 내 시나리오를 한번 정했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해요. 고집은 투자에서 가장 비싼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실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이 유연함이 진짜 고수의 자세예요. 시나리오 사고법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한 시나리오에 모든 걸 걸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 중립, 하락이 모두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다 오를 거라 확신하면 전 재산을 넣겠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3분의 1쯤 있다고 생각하면은 현금을 좀 남겨두게 되죠. 바로 그 남겨둔 현금이 하락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나를 지켜주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확률로 생각하면 분산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로 생각하는 사람은 폭락장에서도 다 잃지 않습니다. 미리 남겨둔 현금이라는 우산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한 시나리오에 다 건 사람은 비가 오면 그대로 쫄딱 젖어버립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바로 과신, 자기 생각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는 버릇입니다. 내가 이건 무조건 옳은다고 느낄 때 그 무조건이라는 감정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정말 100%일까? 사실은 60%쯤 아닐까? 이렇게 내 확신을 확률로 낮춰보는 연습만 해도 무리한 베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틀릴 리 없다고 느낄 때예요. 겸손하게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를 늘 한쪽에 두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손절 기억하시죠? 손절도 사실은 시나리오 사고법의 한 부분이에요. 하락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둔 사람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나는 멈춘다는 선을 이미 정해둡니다. 그래서 진짜 떨어졌을 때 고민 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반대로 오른다는 한 가지 미래만 믿은 사람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설마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죠. 시나리오를 미리 그린다는 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손님으로 맞을 준비를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손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돈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미리 여기까지 떨어지면 멈추겠다고 약속을 정해두면 그 어려운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대신 내려줍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미리 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나리오 사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는 겁니다. 짧게라도 좋아요. 오늘 내가 생각한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대략적인 확률, 그리고 내 대응을 한 줄씩 적어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뒤에 다시 펼쳐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중에 뭐가 맞았지? 왜 틀렸지? 이 복귀 과정에서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어요. 머릿속 생각은 흐려지지만 적어둔 기록은 정직합니다. 내 예상이 얼마나 자주 빗나가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겸손함과 실력이 같이 자랍니다. 초보가 시나리오 사고에서 흔히 하는 실수를 짚어볼게요. 첫째, 오르는 시나리오만 그리는 겁니다. 떨어지는 경우를 일부러 외면하죠. 둘째, 텔레비전 속 전문가의 단정적인 예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무조건 오른다고 하면 그게 내 시나리오가 되어버려요. 셋째, 시나리오는 그려놓고 대응은 안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초보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전문가의 단정적인 예언을 그대로 따라가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방송에서는 확실하게 말하는 게 더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 단정을 확률로 한번 바꿔서 들으면 됩니다. 이제 뉴스를 보는 눈도 살짝 바뀌어야 해요. 앞으로 뉴스를 보면 이 소식이 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상승 시나리오의 확률을 조금 올려줍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은 하락 시나리오 쪽에 무게를 더하죠. 이렇게 뉴스 하나하나를 시나리오의 저울에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면은 똑같은 뉴스를 봐도 남들보다 훨씬 차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뉴스를 내 판단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오늘도 꼭 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그릴 줄 안다고 해서 빚을 내는 레버리지나 한 종목 올인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시나리오 사고법의 정신은 정반대예요. 미래는 모른다. 그러니 어느 쪽이 와도 살아남게 나눠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폭락과 급반등이 며칠 사이에 오가는 변동성 큰 시기에는 빚으로 한 방향에 걸었다가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언제나 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못 사도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어요. 조급함과 욕심이 빚과 올인을 부르고 그게 우리를 시장에서 영영 쫓아냅니다. 천천히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모든 계절의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오늘의 실전 미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시장이나 종목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보세요. 오르는 경우, 비슷한 경우,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각각 내 느낌상 확률을 대충 적고 그 옆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 달을 한 줄씩 붙여보는 겁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이 한 장이 다음에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닻이 될 거예요. 미래를 맞히려 하지 말고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이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그 종이를 다시 꺼내보세요. 내가 적은 세 시나리오 중 무엇이 현실이 됐는지, 내 확률 감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복기 한 번이 어떤 비싼 강의보다 여러분을 빠르게 성장시킬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맞히기 대신 확률로 생각하는 법, 시나리오 사고법을 배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못 맞히지만 여러 미래를 미리 그려두고 각각의 대응을 정해두면 어떤 날씨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 줄로 정리하면 첫째 미래는 맞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 각 시나리오마다 만약 이러면 그러면 대응을 미리 정해둔다. 셋째, 한 시나리오에 올인하지 말고 확률로 나눠둔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시즌 2의 마지막.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나만의 투자 루틴을 완성하는 종합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초보 탈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